아마 다들 한 번쯤 써보셨을 거예요. 바로 칭찬 스티커. 아이들 좋은 행동 격려하는데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요, 만약 이 간단한 도구가 우리 아이 마음속에 아주 예상치 못한 심리적인 반전을 일으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몇 주 동안 진짜 열심히 그토록 갖고 싶던 장난감을 위해서 스티커를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거예요. 드디어 마지막 한 칸. 그 순간의 성취감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이가 갑자기 나 이거 안 가질래? 이러는 거예요. 아니, 목표를 다 이뤘는데 보상을 거부한다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이 알쏭달쏭한 상황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까요? 보상을 거부하는 아이. 사실 많은 부모님들이 실제로 겪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 이게 단순한 변덕이나 반항이 아니에요. 아이 마음속에서 훨씬 더 깊은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그냥 떼쓰는 것 같고 반항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이의 동기부여 시스템에 아주 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라는 거죠. 아이의 행동을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아이가 우리에게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해요. 그 핵심에 바로 동기부여라는 심리학 개념이 있습니다. 이 역설적인 행동을 풀어줄 열쇠가 바로 여기 숨어 있죠. 사라지는 내적 동기. 이게 대체 뭘까요? 우리 동기에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먼저, 왼쪽에 있는 내적 동기. 이건 뭐냐면, 그냥 그림 그리는 게 좋아서 그리는 것처럼 활동 자체가 즐거워서 하는 거예요. 반면에, 오른쪽, 외적 동기는 스티커나 칭찬 같은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행동하는 거죠. 문제는 바로 이 외적 동기가 내적 동기를 집어삼키기 시작할 때 생기는 겁니다. 이 문장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외적인 보상은 아이의 타고난 호기심에 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좋은 뜻으로 주는 보상이 의도치 않게 아이가 뭔가를 배우고 탐구하려는 그 순수한 마음을 해칠 수 있다는 정말 강력한 경고 메시지죠. 그리고 바로 이 그림이 그 과정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름하여 보상의 부정적 순환. 보상이라는 게 어떻게 아이의 내적 동기를 스멀스멀 갉아먹는지. 자, 저랑 같이 한 단계씩 따라가 보면서 이 고리를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보죠. 자, 모든 건 여기서 시작돼요. 이거 다 하면 장난감 사줄게. 바로 이 약속, 높은 외부 기대에서요. 이 순간부터 아이의 관심은 활동 그 자체가 아니라 저기 있는 보상으로 확 옮겨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은근한 압박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뭘까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제 그 활동은 더 이상 즐거운 놀이가 아니에요. 보상을 얻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어떤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만약에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마음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 세 번째 단계가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해요. 바로 자기불능화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실패할 것 같을 때 난 원래 열심히 안 했어. 그래서 못한 거야. 라고 핑계를 대려고 일부러 노력을 덜 하는 거예요. 어때요? 좀 익숙하지 않으세요? 사실 이거 어른들도 많이 하잖아요. 중요한 발표 앞두고 갑자기 책상 정리를 한다거나 시험 전날 밤새 게임하는 거. 다 실패의 상처로부터 내 자존감을 지키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과정의 끝은 흥미상실입니다. 그 활동에 대해 가졌던 원래의 순수한 즐거움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더 큰 보상이 있어야만 겨우 움직이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스티커 차트의 배경에는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라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 이론이 깔려 있어요. 긍정적인 결과를 주면 특정 행동이 강화된다는 그런 원리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이 이론은요, 인간의 복잡한 동기를 설명하기엔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다는 겁니다. 특히 자율성,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고 싶다는 마음, 또 유능감, 나이가 잘하고 싶다는 마음, 이런 인간의 깊은 욕구는 단순한 보상만으로는 절대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럼 보상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문제점에서 벗어나서 아이의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진짜 동기를 키우는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요, 바로 칭찬의 초점을 바꾸는 겁니다. 와, 책 한 권 다 읽었네? 이렇게 결과만 칭찬하는 대신에 이 페이지를 읽을 때 네 표정이 정말 진지하더라. 엄청 집중하는 모습이 진짜 멋졌어. 이런 식으로 과정과 노력에 주목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아이의 자율성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사과 먹을래? 아니면 배 먹을래? 이렇게 아주 작은 선택권을 주는 것만으로도 아이는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감, 그리고 주도성을 느끼게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아이를 단기적으로 통제하고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드는 수능이 아니하는 거죠. 아이가 평생에 걸쳐서 배움과 성장에 대한 진정한 흥미를 갖도록 돕는 것. 그게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이 우리를 성장을 위한 진짜 보상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으로 이끌어줍니다. 핵심 원칙, 첫째, 과정을 존중해 주세요. 결과를 넘어서 아이의 노력이 담긴 그 과정 자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겁니다. 둘째, 자율성을 지지해 주세요. 아이를 믿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을 주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셋째, 아마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진심으로 소통하는 겁니다. 아이를 어떻게든 조종하고 통제하려 하기보다 마음과 마음으로 연결되기 위해 소통하는 거죠. 이 문장이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부모의 진짜 역할은 통제가 아니라 신뢰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아이 내면의 힘을 믿어주고 그 힘이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하게 지지해 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의 성적표나 상장 같은 성취만이 아니라 무언가에 푹 빠져서 끙끙대는 그 노력과 세상을 향한 반짝이는 그 호기심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